네,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드라기 효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실망과 같은 이 호재와 악재가 섞인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개막되게 될 예정이고 과연 7월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네.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석원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잘 했잖아요. 실적도 사상 최고고 물론 10조 원의 문턱을 못 넘긴 했지만 그래도 신기록입니다. 네. 어떤 해석 갖고 계세요? 시장은 실망감이 가득한 것 같아요. 좋은 회사죠. 네, 삼성전자 실적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너무 많이 앞서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높여놨다는 데 네. 있겠죠. 사실 갤럭시 S4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팔릴 걸로 예상들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실망스러워서 사실 이미 주가도 좀 빠졌고 실적도 그만큼 받쳐주지 못할 거다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됐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것조차도 좀 못 미치니까 네. 시장이 조금은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뭐 기대보다 안 나왔어도 전체적인 모바일 시장의 구도나 또는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에는 저희는 10조 이상 다시 뭐 거의 11조 원 가까운 어떤 실적, 영업이익 실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네. 결국 이머징 마켓 중심의 이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중저가 폰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 실적이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만 놓고 본다 그러면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보시는지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시장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당분간 얼마 전부터는 약간 좀 기운이 약해졌죠. 이 G2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부진 이 내용들이 다시금 또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갈까요? 연말까지 쭉 이어지게 될까요? 연말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도가 그렇게 썩 좋은 구도는 아니에요.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걸 그대로 시장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동성을 흡수해줘야 된다는 반대 팩터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투자 증가율이나 또는 대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결국 200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의 또는 선진국으로의 어떤 그 수출이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느냐? 소비라는 건 원래 빨리 못 늘어납니다. 그 소득이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좋아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미국이 좋아져도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고 중국이 이 성장률이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처럼 수출 주도 국가인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 구도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단지 최근에 이제 양상을 보면 오히려 경제 지표들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다시 또 정책을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 얘기인즉슨 아직 유동성을 좀 풀어도 될 만한 경제 여건들 말하자면 위험성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번 나타났던 어떤 급격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이 희석되는 순간에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7월 달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를 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상황. 그러니까 좀 좋아지면은 유동성 흡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가 예. 다시 좀 나빠지면 다시 또 유동성을 푸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좀 그래도 어떻게 받쳐주는, 끌어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좀 받쳐줄 만한
그래도 우호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로 보면 뭐 글로벌 마켓도 비슷합니다만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뭐 우려들이 많이 있죠.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또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돼 있다면 네. 적어도 낙폭이 추가적으로 더 커지는 거는 방어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유동성을 사실 흡수해야 되는 건 여러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가가 너무 오르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우려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유동성을 다시 풀 수 있는 자신감이나 환경이 각 중앙은행으로부터 발견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좋은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채권 시장으로도 좀 돌아와 보면 금리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 부분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정책 어떤 힘이 아직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수급인데 예. 그동안 네. 외국인들이 파는데 우리나라를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파는 이유 중에 사실 뱅거드 펀드 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7월 3일부로 저희가 끝난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이전보다는 그 매도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연금이 그 주식에 추가적으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것처럼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연기금의 주식 투자도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말씀드렸던 그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제한적 반등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이런 제한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어느 정도의 밴드를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밴드 사실 뭐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어쨌든 밴드는 저희가 6월장 이전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으로 보면 한 1780 정도에서 막히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여전히 좀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대신에 위쪽도 이제 유동성에 관한 우려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수급이 우호적이 된다면 1950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코스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이제 크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이 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좀 떨어져서 시장의 구조를 보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시장이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건 상당 부분 코스피에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소재 산업재와 같은 부분들일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신규로 이제 창조 경제와 같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갈 텐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이 어떤 이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고점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네. 대략 550선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호재가 나오면 올라갔다, 악재가 나오면 금세 숨 죽여버리는 그런 시장, 네.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그래도 좀 집중을 해야지 좀 시장 대비 선방했다, 7월은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타이밍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많이 변동성이 생기고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어중간한 기간을 투자 기간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걸 갖고 오래 있든가 아니면 빨리빨리 뉴스플로에 대응을 하는 이런 네네.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역시 실적이 좋은 쪽이 항상 이겼다. 이렇게 보면 실적에 관해서 많이 이미 주가에서 나빠진 부분을 반영하고 오를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는 역시 IT가 그런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쪽을 보면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어요. 공급 쪽이 얼마 전에 다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공급 부족 현상이 2014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마 2013년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아마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주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다고는 안 느끼지만 좀 세이프해진 영역이다.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인 환경에서도 실적이 크게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 예. 물론 앞으로를 보면 일본의 기업들이 얼마나 더 이제 선전할 거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환율에 대한 방어를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낮아진 밸류에이션, 그다음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뭐 IT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증권사나 또 어느 전문가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하지만 혹시 저희가 뭐 소재라든지 다른 산업재 부분에서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많이 숨이 죽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쯤 화학주라든지 이런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적극적인 의견은 아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거 밸류에이션 문제겠죠. 그러니까 네. 많이 싸졌다는 게 일단 큰 이유입니다. 많이 싸졌다는 게 뭐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건 지금 구도가 그럼 중국이 다시 인베스트먼트 늘리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와 소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입해 갈 수 있는 여력이 돼 있겠느냐 이 네. 문제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게 되려면 결국은 유럽 쪽이 좀 더 지금보다는 가시적인 성장성을 보여줘야 네. 됩니다. 유럽 쪽이 어제 역시 유럽도 유동성 관련된 문제로 어제 주가가 올랐는데 유동성을 그만큼 푼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낙관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고 방어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낙폭이 컸었던 화학주라든지 산업재들이 조금 반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재들이 많은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가격 메리트 말고 다른 펀더멘털적인 메리트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